저는 들고 하는 게 익숙해서 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학 입시와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매스 3.0 수학학원 김현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이제 수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 29문제 또는 28문제 정도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쉽게 풀어요. 3학년이 돼서 준비를 하고 그 1년 동안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지막 한 문제 두 문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급의 등급이 이제 갈리는 방식으로 이전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문제를 한두 시간 동안 이제 해결을 하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등급 컷도 96, 92점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수능은요, 이제 21학년도부터 수능인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선택 과목도 생겨서 이제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이런 조합으로 수능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서 이제 문과는 보통은 확통, 그리고 이과는 기하 또는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선택 과목마다 아이들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점수를 산출을 했는데요. 대략의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기하를 본 인원과 미적분을 본 인원들의 공통 과목 점수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미적분을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높았다. 그러면 기하보다 미적분의 가중치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표준 점수를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등급 컷이 이제 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2023학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확통 기하는 88점이 1등급이고 미적분은 이제 84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이게 한 문제 차이예요.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한 문제당 4점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지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일단은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들 했어요. 이게 더 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수능에 도달하기 전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최근에 작년도 그랬지만 그 전에 수능도 기하랑 미적분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 아마 한 문제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어야 되는 이제 첫 번째 선택 중에 하나는 선택 과목이었는데요. 요즘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라고 요즘 이제 뉴스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킬러 문제는 항상 사실은 존재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수능 범위가 축소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수능을 보셨을 때는 이제 뭐 이과를 나오신 경우에는 뭐 복소평면도 있었고 행렬도 있었고, 그리고 기하랑 미적을 다 동시에 다 같이 봤었죠. 확통도 아마 같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행렬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소평면이라든지 옛날에 배웠던 많은 부분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특히 기하에 있어서도 뭐 공간 벡터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변별력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이제 30년 동안 이제 유형들을, 수능이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년 동안의 수능 유형들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변별력 내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해야 저희가 그 등급을 나눌 수 있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킬러 문제가 이슈가 돼서 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 킬러 문제를 사실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1등급 커트가 88이나 84에서 형성이 된다는 건 3개를 틀리거나 4개를 틀린다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그러면 킬러 문제 한두 문제를 틀려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도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이 킬러 문제를 맞추려는 학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 자체가. 그래서 단지 논란이 됐을 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은 아마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4학년 수능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킬러 문제의 이제 존폐, 일단은 배제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킬러 문제가 줄어든다고 그 자리를 준킬러 문제가 차지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준킬러 문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능의 그 커트가 88점, 84점, 1등급 커트가 그렇게 형성되는 이유가 준킬러 문제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느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잠깐 실수하면 한두 개를 더 틀리게 되는 상황이 돼서 예전보다 오히려 그 준킬러 문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사실 컸었는데요. 지금도 어차피 킬러 문제가 줄어들어서 그 자리를 준킬러 문제가 차지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그렇게 잃지 않고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평가원에서도 수험생과 현장의 혼란이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출제된다고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된다고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애매한 1, 2등급 학생들은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제일 때는 아예 손도 못 댔을 문제였을지 모르는데 준킬러로 문제가 대체가 되면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보거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시험이 이제 훈련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시험은 사실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깨져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현재 수능과 이전의 수능과의 차이 그리고 킬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죠. 그래서 수시인가 정시인가를 선택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를 마친 시점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비교했을 때 내신이 현재 잘 나오고 있다면 아마 수시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다. 그럼 정시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나는 논술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부터 논술만 하기에는 사실은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우선은 정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시 선택이라면 꾸준히 현재까지 해오던 것처럼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시 선택이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수능에 집중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정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현재 정시는 이제 수능 성적이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반영하는 것도 있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더하기 내신 전형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한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능 성적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환산 점수,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점수를 산출을 하고요. 그래서 정시를 공부할 때는 사실은 등급에 따른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도 1등급이 너무 잘 나오고 수학 모의고사 너무 잘 나오고 있으면 뭐 계속 지금처럼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이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지금 등급 2학년 아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 연습부터 시작을 하면 정시의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는 사실은 수능 과목 위주로 내신을 공부를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내신 시험 볼 때마다 아예 빵점을 맞을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 지역에서 사실 요즘의 시험 출제 기조가 모의고사를 많이 형태를 출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은 수능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풀면서
수능 과목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선택한 이상은 이제 2학년의 얘기죠. 그래서 과감하게 내신을 이제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할 때마다 저희 반에도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대진고에서 2등급에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2등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학생도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제를 잘 찍으면 1등급이고 못 찍으면 2등급인 형태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신다는 거죠. 시험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그 학생은 조금 빨랐죠. 아예 그래서 내신을 이제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정시에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 재료공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신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이제 선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바뀐 수능에서는 사실 확통, 기하, 미적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과 학생은 확통을 선택하고 이과 학생은 기하 또는 미적을 선택을 하는데요. 사실 문과 학생도 수능을 볼 때는 기하나 미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그렇고 교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확통 선택자는 일부 학교 입학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과에서도 이제 뭐 기하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현재까지 기하랑 미적의 차이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문제 차이인데 왜냐하면 공부량이 기하의 경우에 미적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정시를 선택했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성적이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출제가 좀 많이들 달라서 학교별로 과목과 성향을 파악한 후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반영은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 저희가 아까 수학은 기하랑 미적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또는 확통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실 한계가 존재해요. 만약에 논술 때 제가 안 배운 미적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기하 선택자의 경우에.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 외 학습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논술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정시 선택을 했을 때 수시를 쓸 수 있는 그 6장을 수시로 안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6자리를 논술로 채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신의 영향인데요. 이제 사실 수시를 선택하는 교과 학종인 경우에는 사실은 점수 자체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잘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생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신, 수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점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영향입니다. 논술은 이제 들어가지만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고 정시도 학교별로 사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없거나 영향력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과 고2를 따로따로 저희가 이제 나눠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1인데요. 수시든 정시든 아직 선택이 안 된 경우도 있겠죠. 1학년의 경우에는 어떤 선택이든 사실 수학 하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사실 굉장히 짧아요. 3주 정도? 짧은 학교는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는데요. 무리해서 새로운 과목을 학습해도 에너지만 쓰고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자신 있고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되면 2학년 과목을 자기가 진도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학 하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2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든 정시든 어쨌든 수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투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정시 선택자도 당연히 수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수투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수투에 집중하면서 1학기 때 배웠던 수원을 복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수시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겠죠. 남아있는 수투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시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을 복습하는 게 어차피 아이들이 대부분은
수투로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나면 수업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많이 날 때 미리 한 번 더 복습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투가 사실 부족하면 무조건 수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투는 이제 수원과는 다르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가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세 개의 큰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연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를 못했다고 중간고사를 못했다고 기말고사를 못 보거나 뭐 이런 거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요. 수투 같은 경우는 수원보다는 훨씬 그런 점이 덜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수투의 중간 범위에 이제 미분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말을 볼 때 미분을 모르고 적분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이제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방학 때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 전략,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수시 지금 현재 수시라고 나는 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준비에 당연히 올인을 해야 되고요. 생기부도 예전보다는 미비하지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당연히 수능 준비가 아니라 일단은 내신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학년이니까요, 아직. 그래서 지금 그 수학을 지금부터 내신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정시를 준비할래 라고 해도 지금 현행 고1이 대부분의 학생이 만약에 내가 지금 정시 선택자라면 많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신 준비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면 2학년 과목을 학습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후 그거를 겨울방학까지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가서 내가 수원수투를 반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정시 선택자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고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시 선택자는 내신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생기부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투 학습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신 때 수투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 형태도 많이 풀지만 아무래도 이 수투가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이 난이도의 끝이 이제 조금 생각보다는 높아요. 내신의 난이도의 끝보다 수능의 난이도의 끝이 생각보다 높아서 사실 수투를 계속 공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유가 되면 수원 복습 또는 선택 과목을 학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방학부터의 공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시나 수시나 수원과 수투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경우에도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하는 수원과 수투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선택 과목이 여유가 된다면 학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원 수투 처음 하는 거나 아니면 좀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수원 수투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시 선택자도 똑같이 수원 수투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선택 과목까지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때 반복 및 논술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수능은 수원 수투가 난이도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하 선택과 그 미적분 선택에서 그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 변별력을 크게 높이면 두 과목 간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표준 점수 환산할 때도 그렇고 어느 쪽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수능의 난이도를 공통 과목에서 내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수투를 꾸준히 반복하고 2학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수시 6자리를 논술로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게 이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고2 같은 경우 그래서 수원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가진다. 수원수투에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 과목이 부족하다면 겨울방학을 활용한다.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이제 2학기가 끝나고 나면 3학년이 되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수원수투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뭐 수능 유형을 안 풀어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에 풀어본 학생들은 그걸 이제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안 나가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미적분 선택자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활용을 해서 선택 과목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 기출 문제들 정리하면서 이제 과목을 진도를 이제 완료를 하는데, 미적 선택의 경우에는 간혹 3월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적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하나 확통 같은 경우에는 1, 2월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조금 덜게 되겠죠. 3월 개학 후에는 수원수투 선택 과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반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목이 사실 3개잖아요. 근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1, 2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5월쯤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까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상반기에는 이제 수원수투의 반복적인 학습과 수능 문제들, 유형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시 선택의 경우 내신보다는 사실 수능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시 선택의 경우 1학기 내신에 집중하고 그 이유는 수능 과목에 힘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정시냐 내신이냐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방학 특강을 이런 식으로 준비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력 질주하라, 교문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내신을 챙기는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쉽지가 않아요. 선행학습을 한다든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학교들의 교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 문구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방학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고요. 학교 일정에 따라서 개인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주 4회, 그래서 한 번에 3시간 수업과 1시간 자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습 테스트 때는 이제 수업 전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 앞에 할 수도 있고 수업 뒤에 할 수도 있고요. 시간표를 작성하는 건 이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수업 회차나 뭐 증가 또는 감소, 이런 건 개별 사정에 따라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이제 학원에서 모든 거를 진행하고 집에 귀가를 하는 거예요. 수업하고 수업 복습하고 테스트 보고 숙제까지 학원에서 다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겨울방학 때도 했었죠. 그래서 학원에서 모두 진행하고 자습실에서 조교 감독하에 완료 후 귀가를 합니다. 타학원 수업이 있는 경우는 갔다가 와서 다시 돌아와서 자습을 이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수업은 이제 판서강이랑 개별 진도로 진행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이제 학생이 이제 어떤 쪽이 맞는지 판단을 해서 이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복습은 이제 당일 배운 문제 복습 노트에 다시 풀거나, 또는 저희가 테스트를 보죠. 수업 이후에 바로 테스트를 보고 조교가 검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복습 풀이 노트인데요. 그래서 이 복습을 하는 게 사실은, 공부는 예습이 아니라 사실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고 귀가를 하는 올인원 시스템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는 전시간 학습 내용을 테스트하고 오답을 사실 재풀이 하고요. 숙제는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배운 내용의 유형 문제들을 최하 가능한 연습 문제를 풀어오고, 또는 선자습으로 이제 숙제가 가능하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같은 경우는 강의에도 오답이 있고 테스트에도 오답이 있고 개별 수업에도 당연히 오답이 있어서, 저희가 뭐 주간 테스트 같은, 저희가 시험 때는 주간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경우에는 시험 보고 선생님이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그 첨삭도 해주고, 틀렸던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다시 풀고, 이런 식의 오답 재풀이를 하고요. 학습 내용, 테스트 점수, 선생님 코멘트, 이런 거는 매일매일 수업이 있는 후에 카톡으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저희 이제 카톡 전송 창을 이거 매일매일 저희가 수업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주 5일 인텐시브 수업. 그래서 사실 방학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래봐야 사실은 뭐 다른 아이들보다 3번 정도 더 오게 되는 정도일 텐데요. 일단은
선생님하고 상담 후 이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잡아야죠. 어디까지 얼만큼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채워나가겠다. 그래서 과목 진도를 이제 3회, 그러니까 강의 수업을 들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판서 수업이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판서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과목,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는 수학하 강의를 들어서 수학하의 진도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 나머지 두 번은 수원을 공부하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그렇게. 그래서 주 5일 동안 이제 두 과목을 공부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별 학습 로드맵을 설정을 할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판서 강의 3회, 개별 진도 2회, 아니면 판서 강의 2회, 개별 진도 3회, 아니면 개별 진도 5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판서 강의는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 출신 분당 10년차 강사진이 이제 판서 강의를 할 거고요. 개념 설명과 적용 문제의 완벽한 밸런스 조절, 향후 내신 또는 수능까지 바라보는 관점 제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내신을 당연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 배제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고 2학년 같은 경우 정시 선택자의 경우도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로 형태가 기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미리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서 강의에 대해서 복습풀이, 자습, 그리고 테스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판서 강의 이제 그래서 지금 경우에 이렇게 고등 판서 강의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수화랑 수투가 각각 두 강의씩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학년이 들을 수 있는 과목과 이제 각 학년, 해당 학년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요. 실력으로 돼 있는 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신 준비를 위한 내신 준비를 위한 수업이 될 것 같고 이제 수학 기본이라든지 수투 실력 기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학년이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저희가 판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별 진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시작을 개별 진도 학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판서를 같이 했죠. 사실 예전부터 판서를 당연히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개별 진도, 철저한 개별 맞춤, 수업 전 선생님과 상담, 그리고 저희가 들어올 때 테스트를 보죠. 그래서 개인별 로드맵 설정. 물론 테스트는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취도와 학습해야 하는 과목의 밸런스를 조절을 해서 저희가 사실 개별 진도도 굉장히 오래 했죠. 여기서만 거의 10년을 했으니까요. 학생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준별 복습 테스트, 복습 풀이 숙제, 그리고 오답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개별 진도 시간은 이제 저희가 9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10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1시, 4시 타임, 4시, 7시 타임, 7시, 10시 타임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학 동안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별로 시간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별로 시간표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원 내에서 방학 동안 사용하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혹시 따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따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각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 3.0 그 2학년 저희 대입 입시와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